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네, 오늘 11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쯤에 나오면은 되게 어두워요. 지금 6시 36분 지나가고 있네요. 진짜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할 정도로요. 자, 하늘 색깔 보세요. 군청색 하늘로 보이네요. 지금 기온이 살짝 좀 떨어졌습니다. 또 지금 2도, 영상 2도고요. 옷을 좀 따숩게 입고 나왔죠. 그래서 영상 2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공기가 조금 괜찮아졌어요.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는 보통이고요. 어제보다는 좀 나아졌죠. 계속 공기가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 와.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죠. 독일 대 일본의 경기, 일본 대 독일. 공교롭게도 2차 세계대전 패전국끼리의 이제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20세기 그 큰 전쟁을 거치고 나서 두 나라 다 이제 패전 국가이긴 하지만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서 지금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국가들의 대열에 들어섰죠. 심지어 거의 세계적인 국가들이죠. 둘 다요. 독일, 일본, 내노라 하는 나라들입니다. 유럽의 강국, 아시아의 강국, 이런데요. 그만큼 축구에서도 독일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죠. 근데 일본은 조금 세계 무대에서는 독일만큼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아시아에서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죠.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한테도 일본이 완전히 그냥 별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90년대까지. 근데 대략 한 200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와, 일본도 진짜 손쉬운 상대가 아니다, 약간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그만큼 J리그라고 하죠. 한국은 K리그. J리그가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좀 국가적인 지원도 있었고 거의 프로야구 못지않은 그런 성장을 이뤄냈던 것 같아요. 축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일본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그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축구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본이 원래 90년대 그리고 좀 그 이후까지도 스포츠에 이제 두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를 하는 목적을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건데, 말하자면 엘리트 스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스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스포츠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국가적인 정책을 펴왔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말이죠, 일본이 엘리트 스포츠에 대해서 또 중요성을 점점 이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활 스포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가 함께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의 경우는요. 그러면서 같이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 출전하는 경기들에 대한 지원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좀 눈치채셨겠지만 일본이 이겼잖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전통의 강호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월드컵은 그렇다. 월드컵에는 이른바 이변이라고 말하는 경기들이 속출한다. 그저께 어땠습니까?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꺾었죠. 심지어 역전승으로. 사우디는 대체 휴일을 선포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전통의 축구 강국을 이겨냈습니다. 사우디 하면은 뭡니까? 거의 한국하고 뭐 비등비등한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지금 한국이 전력이 좀 약간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근데 우리 아르헨티나 하면은 되게 어려운 상대로 여겨졌고, 독일 마찬가지죠. 프랑스 마찬가지죠. 잉글랜드 마찬가지죠. 이런 전통의 강국들 뭔가 부담을 느끼죠. 근데 사우디 어떻습니까? 카타르 어떻습니까? 일본 어떻습니까? 충분히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변이 속출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이변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 리그가 정말 세계 최고의 리그로서 거기에 가 있는 선수들의 몸값, 주급으로 따지죠. 주급이 막 몇 억씩 되죠, 이 선수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되죠. 한국 프로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받는 월급에 수십 배를 받습니다.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렇죠? 더 많이 받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이 여기서 작동하죠. 와, 실력도 그 정도일 것이다. 근데 축구도 어떻게 보면 개인기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력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략 전술. 뭔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적절적소에서 바로바로 그 전략이 수행이 되고 그 전술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 따라주는 팔로우십도 필요하겠죠. 그게 잘된 케이스가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국가대표 선수들. 그때 좋았죠. 여러 가지가 작용했습니다. 사실 또다시 그런 시간이 한국 팀한테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어제 경기를 통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자, 뭐 세계 리그의 어떤 레벨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이는 있겠죠,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나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 있어서는 말이죠, 선수 개개인의 몸값으로는 단정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레벨을 넘어선 선수들끼리 시합을 했을 때는 그거를 평준화돼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레벨, 그러니까 그 레벨을 넘어서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량 차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보세요. 전반전 시종일관 골 점유율로 봤을 때는 독일이 일본을 압도했거든요. 독일이 대략 전반 내내 한 70% 이상, 일본은 한 20%, 20%. 그런데도 일본이 따라가는 걸 보세요. 독일이 넣은 골은 사실 필드골이 없어요. 네. 페널티킥을 얻은 다음에 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막말로 페널티킥도 성공을 못 시켰다면 그냥 완패죠. 2대0으로 지는 거였죠. 페널티킥을 못 얻어냈다면 마찬가지겠죠. 이게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전날 사우디하고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양상이었죠. 네, 페널티킥을 먼저 내주고 역전하는 그런 스토리. 2대1입니다. 말하자면 정말 재밌는 경기예요. 양 경기 다. 이건 일종의 드라마 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전력에서 한 팀이 앞서는데 피파 랭킹도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딱 진짜 경기력으로, 이거는 경기력의 승리였다 라고 밖에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보니까 와, 그 어떤 투지라고 할까요? 그 경기를 향한 열정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넣은, 그러니까 역전골 넣은 그 선수, 와, 엄청나던데요. 아사노 선수였던가요? 이 선수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경기 방식이요, 막 질주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게 깔끔하다고 할까요? 옛날에 진짜 박지성 선수 아주 막 깔끔하게 달려가던,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예. 완전 적토마처럼.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이제 한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 고정훈 선수라고 있었죠. 예. 별명이 적토마였습니다.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진짜 막 엄청난 탄력을 가지고 질주하는 선수였죠. 한편으로 차두리 선수가 좀 약간 옛날에 고정훈 선수 비슷한 느낌? 근데 이 선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박지성 선수, 예전에 맨유에서 뛸 때 그 전성기 때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딱 그 수비수를 앞에다 두고 살살 이렇게 이제, 예? 테크닉으로 수비수를 이렇게 제치면서, 예,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딱 이렇게 건져 올리는 그런 슛. 골 결정력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슛을 날릴 수 있다는 게, 옛날에 진짜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소위 홈런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났었는데, 물론 한국팀도 개선이 됐을 거예요. 제가 사실 최근에 한국의 A매치도 잘 안 보긴 했지만, 또 월드컵에서 다른 나라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좀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와, 좀 한국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진 거. 결국은 세계 축구가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A매치, 각 국가 대항전에 있어서만큼은 해볼 만하다. 아무리 날고기는 선수가 그 팀에 포진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도 마찬가지다. 우리 팀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 개인기가 조금 밀린다면 그만큼 조직력으로, 그만큼 전략 전술로
그만큼 투지로, 물론 정신력 운운하는 거는 요즘에 스포츠 정신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탈 코치 제갈길에서도 결국 국가대표로 나온 선수들 기량은 비슷하다. 네. 결국 그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뭐냐, 결국은 멘탈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선수들의 정신력에만 기대가지고 예전에 한국 축구에서 많이 보여줬던 부상 투혼하는 거, 그 머리에 막 붕대를 감고 나와가지고 경기장에서 막 죽을 똥살똥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그런 거는 지 양이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인 만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인 만큼 이기고 싶은 그 마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만은 누구도 그거를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어떤 위치에 올라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또 감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전까지, 그러니까 경기에 임하면서는 최선을 다하되, 자, 오늘 한국전이죠. 한국과 우루과이에 있다가 밤 10시에 경기가 있는데요. 자, 경기에 임하면서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최선을 다했다면 관대하게 또 바라볼 수 있는, 물론 이겨야죠. 자, 3일차 사우디가 이겼고 일본이 이겼고 오늘은 한국의 차례입니다. 아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걷는 풍부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